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사흘 연속 한국의 서북도서 인근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에 따라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정했던 적대행위 금지 구역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해당 구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또 한국군을 조롱하는 담화를 냈는데 상투적인 심리전으로 오는 4월 한국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지난 7일 연평도 북방에서 90여 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5일 백령도 북방 장산곶 일대와 연평도 북방 등산곶 일대에서 해안포 위주로 200여 발 이상의 사격을 실시하고 6일에는 연평도 북서방 개머리 진지에서 방사포와 야포 위주로 사격을 실시한 데 이은 사흘째 포사격입니다. 한국군은 지난 5일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자주포와 전차포 등을 동원해 대응 사격을 실시했지만 7일에는 북한의 사격이 대체로 측방으로 실시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3,600차례 넘는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해상 완충구역, 즉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무의미해졌다며 이에 따라 자체 계획에 따른 사격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3,000여 회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서해상에서 지난 3일 동안 연속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대행위 중지구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은 서북도서 일대에서 적의 행위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군 자체 계획에 따라서 사격 훈련을 실시할 것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지난 2018년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해 동해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 해상 완충구역을 설정해 포사격과 함정 기동 훈련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지속적으로 합의를 위반해오다 최근에는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했고 계속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군의 6일 포사격에 대해 자신들은 서북도서 지역에서 포탄을 쏜 적이 없고 포성을 모방한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 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넘어갔다고 주장하는 담화를 냈습니다. 한국 합참은 김 부부장의 주장에 대해 코미디 같은 저급한 선동으로 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북한의 상투적인 수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즉각 대응이 어려운 이른바 회색지대 도발을 이어가며 심리전을 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은 또 그 중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도발이 굉장히 모호성을 띠게 되는데 다분히 그걸 이제 북한이 노렸다고 볼 수 있고요. 실제로 포를 쐈는지 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폭약을 터뜨렸다 이런 것도 결국은 이제 그러한 배경에 기인해서 북한이 심리전을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변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으로 볼 때 담화 내용은 한국과의 경쟁을 의식한 조급함을 보인 것이라면서 추가 도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 조급함과 일종의 싸구려 경쟁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측에서 앞으로 행동을 어떻게 할 건지 북한 측 지도부의 심리 상태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면은 이게 혹시나 가볍게 판단을 해가지고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또 통일연구원의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는 9.19 합의 파기와 그로 인한 한반도 안보 불안을 한국 정부 탓으로 돌리면서 오는 4월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계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일 3국이 인도태평양 대화를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북러 무기 거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무시하는 중국의 행위 등 인도태평양의 주요 위협에 함께 대응해 나간다는 내용의 공동 언론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동아태 차관보와 한국의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일본의 고베 야스히로 외무성 총합외교정책국장은 지난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1차 미한일 인도태평양 대화를 열고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계속 추진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확대, 심각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했습니다.
이어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위험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3국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입장을 상기하면서 항행,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인도태평양의 어느 수역에서든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를 반대한다는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3국은 한국이 올해 주최하는 인공지능 AI 안전정상회의와 글로벌 AI 포럼 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보안, 신흥기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미국의 소리방송 VOA의 보도에 대해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8일 VOA의 보도를 확인하면서 해당 부품의 사용 부위를 원으로 표시한 F7 로켓 사진 한 장도 공개하고 보도에 언급된 한글 표식 신관은 F7 로켓의 중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한이 하마스 등을 대상으로 무기를 제공한 규모와 시기에 관해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 축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출처 보호 및 외교 관계를 고려해 제공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VOA는 지난 5일 하마스가 사용한 북한제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의 신관에 비저 7류, C88053과 같은 한글 표기가 찍혀 있었고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요격된 뒤 발견된 파편에서도 북한 부품으로 추정되는 한글 표기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는 존 커비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의 최근 브리핑 내용에 대해선 그동안 한미 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지속해서 추적해온 사안이라고 확인하고 러북간 탄도미사일 및 포탄 등 무기 거래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중국 관계는 한미동맹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다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8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동맹은 동맹이고 파트너는 파트너지 그 두 개의 완전한 절대적인 균형 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에 대해 갈등 요소도 있지만 협력 요소가 더 많다고 생각한다며 갈등보다 협력 요소에 초점을 맞춰서 경제와 인문 교류 등 분야에서부터 실질적인 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사업과 성과들을 착실하게 쌓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가치 중심 외교에 대해 자유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블록화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경제와 안보와 기술이 상호 연동해서 움직이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이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일 공조 강화가 북중러 밀착을 초래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의원 지적에 대해선 북한의 중국, 러시아 협력은 우리가 대화를 추진하고 있을 때도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면서 새로 한미일 때문에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는 게 아니며 이미 북중러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응해 우리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본 지진을 위로한다며 일본 기시다 우미오 총리에게 보낸 위로 전문은 한국을 건너뛰고 일본과 직접 대화에 나서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의 서보혁 연구위원은 8일 김정은의 일본 지진 위로 서한의 배경과 함의라는 글에서 김 위원장의 서한이 일본과는 소통하고 남한과는 단절한다는 뜻의 통일봉남 전술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 위원은 특히 북한의 해안포 사격훈련과 서한 공개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진 점과 지난해 일본과 북한이 비공개 접촉을 했던 점을 들면서 김정은이 기시다를 지목해 지진 피해 위로 서한을 보낸 것은 인도적 문제로 대화나 접촉을 진행할 북한 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각하로 호칭하면서 새해 정초부터 지진으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와 물질적 손실에 심심한 위로를 표하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게 되길 기원한다는 내용의 위로 전문을 보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